미국 날짜로 6월 1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정은이의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6월 10일에 김정은이의 편지를 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국 언론을 통해서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에게서 직접 편지를 받았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게 한 몇 가지 그렇게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핀란드로 출국하기 전에 김정은이의 편지가 청와대에 있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그 편지를 다 읽고 떠난 뒤에 김정은이의 편지가 미국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씨 등이 읽은 편지가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김정은이의 친서를 문재인의 청와대가 먼저 읽고 백악관으로 보냈다 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 6월 15일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친서는 미국 측 고위 간부가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해서 전달받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 들러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극소수의 관계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를 돌려받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서 미국 측의 고위 간부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의 편지를 배달했다 하는 이것은 일단은 범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나왔을까? 첫째,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배달한 미국 측의 고위 간부, 그가 문재인의 스파이였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해서 김정은이의 친서를 전달받은 사람이 미국 측의 고위 간부가 아니라면 결국 문재인 측의 누군가라면 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이어집니다. 같은 한국일보 뉴스입니다. 친서를 전달한 통로는 일각에서 지목한 바와 같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들은 아니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것은 좀 이상하죠. 앞에서 미국 측의 고위 간부가 북측과 직접 접촉해서 그 편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거기에 해리스 대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서훈 국정원장 부분은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 측의 고위 간부가 어떤 경우에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김정은이 친서의 전달 통로에 들어간 그 서훈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그 점에서 그렇다면 이 전달 통로에 한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실제로 보도된 바와 같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알아보았던 두 번째 경우, 북한의 그 편지를 받아온 것이 미국 측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한국 정부 측에서 받아왔다. 우선은 미국 측의 그 고위 간부가 직접 친서를 받지 않았다 하는 이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한국 청와대가 뜯어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런 놀라운 뉴스가 나온 것이고,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대략 우리가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힌 것은 문재인 씨 그리고 정의용 씨라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것이죠. 문재인 씨는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한 뒤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하게도 초보자 티가 물씬 나는 로라 비커 BBC 기자가 그 오슬로 포럼 행사 무대에 올라갔다. 이것은 청와대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특이한데 또 특이하게도 그녀가 문재인 씨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김정은이의 친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특이하게도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낼 것을 알고 있었는가? 정말 특이하죠. 보통은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남의 속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하고 그런 식으로 내통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든 질문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질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가 보낸 친서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정말 특이하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씨의 답변은 또 특이하게도 아주 뜻밖의 답변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내가 그것을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답변은 이랬습니다.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정보를 공유한다. 친서를 받으면 그것을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다. 혹은 그 내용을 서로 알려준다, 이런 것이죠. 나는 사전부터, 나는 이미 미리 김정은이의 친서가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르웨이 시간으로 6월 13일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김정은이의 친서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지 않은 친서 속의 내용을 문재인 씨가 알고 있다. 그것은 친서를 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문재인 씨가 기자들 앞에서 밝힌 겁니다.
만일 미국으로부터 대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면 발표하지 않은 내용, 그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이것은 거기에 있는데 안 밝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전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개까지 허락을 받았던 것인가? 결국 앞에서 뉴스 보도를 봤듯이 문재인 씨하고 청와대에 있는 몇몇은 이미 자기네가 다 읽고 그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측에 다시 알려준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빼놓고 알려줬다 하는 것을 알았을 수 있겠다. 이것이 평이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이 발언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다. 나는 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6월 1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는 문재인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친서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보았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친서를 직접 보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친서 내용이 미국과 공유됐다는 것인가? 미국이 그 친서를 보여줬다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가 친서를 어디서 어떻게 봤다는 식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봤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 문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 관계자는 내가 친서를 어디서 어떻게 봤다고 그런 식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 사실을 밝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의용 씨 자신일 수 있겠다. 문맥상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봤다는 것은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덧붙였는데 편지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미리 알았다. 이것은 재확인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나라는 사람이 혹은 정의용 씨가 먼저 알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문재인 씨, 정의용 씨, 그리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극소수 관계자들이 김정은이의 친서를 읽었다. 이렇게 됩니다. 2019년 6월 14일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편지 내용을 보고 예상을 한 게 있었다. 편지 내용을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안 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참 아름다운 편지다라고 할 것이다. 정의용 씨가 그렇게 점쳤다. 그리고 예상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은 이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이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관계자는 편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밝히지 말라고 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아름다운 편지라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읽고 나서 말할 그런 편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정우용 씨가 이 편지 내용을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편지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점을 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분명합니다. 정우용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봤다. 그렇죠. 그 다음 둘째, 문재인 씨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밝히지 말라고 해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이것을 밝힐 수 없다,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김정은의 친서를 읽고 나서 바로 그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문재인 씨, 정의용 씨, 그리고 극소수의 관계자들이 김정은의 친서를 읽고 한 번 읽고 나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이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6월 14일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낮부터 계속 뉴스 보도가 되니까 6월 14일 오후에 청와대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우용이 친서를 봤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확히는 미국으로부터 그 편지의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말을 아주 싹 바꾸는데 뻔한 거짓말이다. 앞에 나온 정보들이 제 입으로 한 말들이 그것이 여기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정우용 씨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의 일을 예측합니다. 그것을 미래 시제로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예측이 맞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미국으로부터 편지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은 다음에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서 앞으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아름다운 편지라고 하겠군. 이렇게 정우용 씨가 예측을 했고 그랬더니 내 말이 딱 맞았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미 보도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중에 봤다 하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에 어긋나서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는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을 청와대가 잊고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만 말을 번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청와대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그쪽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미국이 친서 내용을 통보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김정은이가 보냈다 하는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빈껍데기라고 하겠죠. 쓸데없는 편지다. 그러면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가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는 생일 인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지나면 이 편지에 뭐라고 했는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서구적 사고방식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 편지는 그 1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내용, 그런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t was a very personal letter. 자, 이 편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a very personal letter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생활 관련 편지는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생활 관련 편지를 그 내용을 도표화해서 전해주지는 않겠죠. 더더욱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도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됐다 하는 주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뉴스에 보도된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6월 14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정부 고위 소식통이 밝힌 내용이 이 김정은이의 친서, 그것이 내용이 이렇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김정은이의 친서는 모두 4단락짜리다. 문장의 그 문단이 4개가 있는 그런 편지다. 그게 길지 않다. 제1단락을 설명합니다. 제1단락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믿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1단락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4단락짜리니까 이제 2단락, 3단락, 4단락이 남았죠. 트럼프 행정부 관리의 말을 참조하면 생일 인사가 있고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2단락쯤에는 생일 축하를 하겠죠. 이 편지를 보낸 주요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건강을 기원한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말미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제4단락에 넣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남는 것이 이제 3단락 정도 되죠. 그러면 이 3단락이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내용, 그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충 그 자리 잡음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단락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혹시 생일을 기해서 푸에블로호를 돌려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생일 선물로. 그것도 가능하겠죠. 이와 관련한 뉴스도 또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을 것이다 하는 뉴스가 바로 그것인데 이 뉴스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에 써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의가 구미가 당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초청을 할 테니까 놀러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미국으로 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는
김정은이의 편지, 그것도 친서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 편지를 중간에서 문재인 씨가 가로채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몇이 돌려가면서 봤다 하는 이 믿기지 않는 뉴스,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총정리해 보기로 하죠. 우선 정부 소식통의 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이것은 그쪽의 주장입니다. 김정은이의 친서 해프닝,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만일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는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에서 기획을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들이 기획을 해놓고 김정은이가 보내는 편지도 뜯어보는구나. 남의 편지 몰래 훔쳐보는구나. 그렇다면 문재인 씨의 속마음은 김정은이를 절대 못 믿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시켜놓고 시킨 대로 한 그 편지까지 뜯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이상하죠. 자기들이 친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나 좋아하고 호의적이고 믿고 이러면서도 그렇게 불안해하는구나. 그렇게 정말은 한없이 의심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편지를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받아와서 일단 뉴스에 나온 것으로 보면 문재인 씨, 정의용 씨 이렇게는 확실히 봤다. 그 나머지 사람은 그러면 누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이름을 올린 서훈, 또 김여정 왔을 때 나갔다고 하는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돌려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편지를 돌려봤다고 하느냐? 그것은 문재인 씨하고 얼굴을 맞대고 동시에 본다고 하면은 그 각도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돌려봤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6월 9일 오후에 청와대를 출발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보통 오전 9시쯤 시작하니까 시작하자마자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가 될 겁니다. 그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따져보면 6월 10일 오후 10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보낸 편지를 받아진 이때는 문재인 씨가 청와대를 나와서 떠나고 하루가 훨씬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편지가 청와대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돌려보고 청와대에서 묵혔다가 그 다음에 미국을 보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미리 청와대에서 돌려가면서 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돌면서 찔끔찔끔 내용을 흘리면서 이용해 먹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정의용 씨가 김여정을 만났을 때의 그 동영상, 지금도 이것은 게시되어 있죠. 거기에서 보면 김여정을 만나고 헤어질 때 그 나가는 장면에서도 정의용 씨 얼굴에는 정말 웃음이 샘솟고 있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정우용 씨가 문재인 씨를 따라가지 않고 청와대에 남아 있었구나. 그렇겠죠. 김정은이와 연락책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마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 타계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조위문을 받게 됐는데 그때 바로 김여정을 만났죠. 근데 이 조위문을 받을 때 그 분위기가 참 안 어울리게도 굉장히 신나고 들떠있고 즐거운 분위기여서 이상하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즐거운 분위기가 그래서였구나. 또 김정은이가 특히 책임 있는 남측 인사가 나와라 하고 요구를 했구나. 그러니까 정우용 씨 나와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들은 신났구나. 마치 막 엉켜있던 실타래가 좀 풀려서 실이 술술 풀려 나오듯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 일파는 이렇게 된다면 이 김여정이를 만났을 때 그렇게 신나하는 사람이 세상을 뜨면 그래도 좀 애도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좋아서 못 견디는 그것을 보면 결국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해 먹는 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 정의용 씨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그들이 이번에 한 짓이 무엇인가? 미국의 정보를 스파이짓 한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 짓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김정은이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런가? 문재인 씨는 이런 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의 편지를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 편지를 흔들게 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100% 성공을 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할 이야기는 뻔하죠. 남북 대화, 미북 회담,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 봐라. 트럼프가 편지를 흔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